저희는 얼마 전 결혼을 마치고 2주간의 신혼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길었던 신혼여행 대장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조슈아 트리를 다녀와 봤는데요.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슈아 트리 뿐만 아니라 데저트 힐 아울렛에서 쇼핑하는 모습까지 담아봤으니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집 같은 LA에서의 또 다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아침은 한인마트에서 산 컵라면입니다. 라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미국에서 먹는 라면은 더 맛있었어요. 둘 다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 테라플루도 같이 먹어줍니다. 칸쿤에서부터 살짝 감기 기운이 있더니 LA에서 더 심해지더라고요. 둘 다 저질 체력이라서 진짜 정신력으로 계속 버텨왔는데 이제는 테라플루를 먹어줘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칸쿤 LA 루트는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꼭 상비약 챙겨가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볼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은 데저트 힐 아울렛과 팜스프링스, 조슈아 트리 방문 일정인데요. 데저트 힐 아울렛에서는 쇼핑하고 점심 식사로는 파이브 가이즈를 먹을 예정입니다. 점심 식사까지 한 뒤 팜스프링스 풍력 발전기에 들렀다 마지막에 조슈아 트리에 가는 일정입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조슈아 트리까지 250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 오고 가는 데만 6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꽤나 장거리 운전이라 걱정이지만 조슈아 국립공원은 LA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니만큼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운전은 도로가 넓고 코스도 여유 있어서 운전 자체는 생각보다 편합니다. 현지 운전자들도 운전을 과격하게 하는 편이 아니니 운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저희도 편하게 부담 없이 운전했어요. 다만 미국에서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과속 카메라가 안 보인다고 과속하면 큰일 납니다. 경찰차가 갑자기 뒤에서 번쩍하고 나타나서 바로 딱지를 끊어버리는 시스템이고 벌금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니 꼭 정속 운행하세요. 데저트 힐까지는 LA 고속도로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달리면 되는 도로라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달려갔습니다. 진짜 길어. 허리판까지 다 도착하려면요. 드디어 데저트 힐 아울렛에 도착했습니다. 아울렛 근처는 대자연 그 자체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엄청 쾌적했어요. 진짜 크다 이거. 여기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LA와는 또 다른 느낌이라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렛 오픈은 10시부터 오픈인데요. 저희는 오픈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주차하고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몇몇의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도 저희처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여기 라코스테랑 타미 가보면 되겠다. 옷이나 가방들이 한국보다 확실히 저렴하다고 하니 한번 열심히 구경해 볼 예정입니다. 푸드 파빌리온이라는 푸드코트인데 이곳은 열어놓은 것 같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 파이브 가이즈가 있더라고요. 이따 점심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0시가 되고 매장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해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리버치부터 가봤는데요. 5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국 가격 대비해서 꽤 저렴했습니다. 토리버치는 엄마들이나 여자친구들 선물 사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한국과 거의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여기도 막 그렇게 싼지는 잘 모르겠어. 이거 보면 14만원, 15만원 우리나라보다 조금 싼 것 같아. 차이점은 여기 나이키는 신상 제품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구경해보세요. 스타벅스도 있길래 바로 모닝커피 한 잔 때려줬습니다. 여기는 향좋기로 유명한 베스앤바디웍스입니다.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좋은 향이 가득했습니다. 로션, 향수, 캔들 같은 제품을 파는 곳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기념품으로 사가기 좋은 곳이에요. 이거 3개 사면 3개 준다는데? 3+3 행사를 거의 상시로 진행하는 것 같았어요. 베스앤바디웍스는 한국에도 작년에 입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홀더야.
결심을 자극하는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유명한 향이 있었는데. SM 바디웍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은 제페니스 체리 블러썸이랑 문라이트 패스입니다. 은은한 단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합니다. 다음은 어그 매장입니다. 한국보다 30% 정도 저렴하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그는 관세까지 붙으면 한국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품절인 제 사이즈가 여기에서는 재고가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제 사이즈 타스만을 하나 구매했고 지금까지 아주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폴로를 가보려고 했는데 아니 가는 날이 장날인지 결제 시스템이 오류가 났다고 밖에서 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라코스테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코스테는 확실히 한국보다 미국이 저렴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개 살 수 있는 가격에 여기서는 두 개를 살 수 있는데요. 남편과 저 하나씩 사이좋게 구매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타미 1피거가 있는데 타미 1피거는 기본 50% 세일에다 추가 할인도 더 진행하고 있어서 가성비가 훌륭했습니다. 여기서는 남편 겨울 교복을 몇 개 구매해줬습니다. 열심히 쇼핑했으니 이제 점심을 먹어볼 텐데요. 남편이 가장 기대한 파이브 가이즈에 가보겠습니다. 한국에도 입점한 지 꽤 됐지만 웨이팅이 두려워서 시도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여기서 현지의 맛으로 먹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브 가이즈는 기본적으로 더블 패티에 감자튀김도 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토핑도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장 기본으로 시켜서 먹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미국스러운 혈관 파괴 버거 그 자체였어요. 저번에 먹은 인앤아웃 버거가 롯데리아 스타일이라면 파이브 가이즈는 버거킹 같은 느낌이었어요. 둘 다 맛있었지만 저희는 파이브 가이즈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여기저기 좀 더 둘러봤는데요. 폴로는 끝내 결제 시스템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아쉽게도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폴로는 우리 게 아니었던 거. 그래 운명이 아닌 거지. 봐 줄 여기까지 있는데. 아, 근데 진짜 싸다는데 아쉽긴 하다. 다 50%래. 데저트힐 아울렛은 정말 쇼핑하기 좋았습니다. 쇼핑에 관심 많은 신혼부부들이라면 가격이 무척 저렴한 편이라 한 번쯤 들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조슈아트리 가는 곳이라 한번 들러보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른 곳인데 구경할 곳이 많아서 꽤나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팜스프링스 윈드밀입니다. 팜스프링스는 가는 길이 너무 예뻤습니다. 미국 서부도로 특유의 뻥 뚫린 뷰를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가는 길에 풍력발전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만큼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곳이니 예쁜 헤어스타일은 깔끔하게 내려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풍경이 너무 예뻐 차를 세우고 구경해봤습니다. 이 넓은 곳에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내려서 보니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뷰였어요. 저희처럼 가는 길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풍경 한번 보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윈드밀에서 사진도 찍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팜스프링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는 팜스프링스 시내에 있는 마릴린 멀로 동상 앞입니다. 난 여기 사진 안 찍어도 돼. 나도. 참고로 여기는 이 마릴린 멀로 동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곳입니다.
이 마릴린 멀로 보러 오는 곳이라고 하는데 큰 관심 없으시다면 굳이 여기까지는 안 와보셔도 될 듯 싶습니다. 오히려 동상 뒤쪽 공간이 더 예뻤어요. 푸릇푸릇한 잔디가 예쁜 공간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데저트 힐 아울렛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해지기 한참 전에 도착해서 여유있게 석양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아울렛 윈드밀을 거치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참고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차량당 $30 입장료가 있고 입장 티켓은 국립공원 입구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비지터 센터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지터 센터에서 구매하고 입장했습니다. 비록 인종차별을 당했지만 기분이 좋은걸? 예뻐서 기분이 너무 좋잖아. 국립공원 들어가기 전 국립공원 사인 앞에서 그렇지, 인증샷도 좋아. 찍어줬습니다. 잠깐만. 대박이야. 일로 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남쪽, 북쪽 두 개 입구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북쪽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북쪽 입구가 데저트 힐 아울렛에서 가깝습니다. 드디어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참고로 국립공원 안은 대자연 그 자체라 데이터가 터지지 않습니다. 내비 확인을 위해선 들어오기 전에 구글 오프라인 지도를 꼭 다운받아 가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뷰포인트가 있고 트레일 코스도 있는데요. 여행 오시기 전 가보고 싶은 데를 미리 정해 놓으셔야 시간 낭비 없이 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저희만의 루트로 여기저기 가보자 하고 계획을 짜놨는데 앞선 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서 트레일 코스는 포기하고 가장 유명한 뷰포인트 몇 군데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워낙 넓고 볼거리도 많다 보니 제대로 즐기시려면 이 근처에 숙소를 잡고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촐락 헥투스 가든입니다. 저번에 내 휴대폰 한번 줘볼래? 옆밭 좀 찾아보자. 사진에서 많이 본 곳이라 거대한 선인장 숲을 기대하고 왔는데 세상 이렇게 휑할 수가. 저희가 쌀쌀한 11월에 와서 그런지 선인장이 다 옷을 벗고 있었어요. 좀 당황스러운 거 잠깐만. 여보 나 여기서 안 찍고 싶어. 한번 그래도 한 장만 찍어줄게 기념으로. 여기서 찍어줘 볼까? 여기? 여기 풍성하네. 찾아보니 이곳은 3, 4월 봄쯤 와야 사진 같은 예쁘고 통통한 선인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름까지? 놀라운 비주얼에 별말 없이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오코티오인데요. 촐락 헥투스 가든과 가까워서 들러봤는데 이곳 역시 봄에 꽃이 필 때 가장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찍어줘 제발. 여기 그럼 여기. 이거 좋다. 됐어? 그냥 가자. 해가 거의 진 것 같아 가장 유명한 키스뷰는 스킵하고 바위가 예쁜 곳이 있어서 내렸습니다. 가는 길에 운 좋게 코요테를 봤습니다. 사실 조슈아 트리는 어딜 가도 다 광활한 대자연이기 때문에 굳이 뷰포인트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 여보 예뻐. 기다려봐. 괜찮나? 볼래 한번? 오빠 저 나무가 예쁘다. 저거 가볼래? 저거 조슈아 트리잖아. 요 돌에서 한번 해볼까? 좀 더 밝을 때 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예쁜 바위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제 키 2배만한 조슈아 트리도 찾아서 옆에 한번 서봤습니다. 좋다. 마지막 포인트는 스컬락입니다. 스컬락은 말 그대로 해골 모양 바위가 있는 곳인데 진짜 해골 모양이 보여서 신기했어요. 주변 트레일 코스도 잘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해골 바위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또 이 근처에는 캠핑존이 있더라고요.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여해보시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밤에 별을 보는 것도 예쁘다 하던데 저희는 이제 다시 LA 숙소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돼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쌀쌀하고 추워지니 가벼운 패딩이나 바람막이 꼭 챙기시는 걸 추천해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LA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조슈아 트리를 끝으로 이제 저희의 신혼여행 브이로그도 막바지로 달려갑니다. 인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 만큼 이번 여행은 정말 저희에게 의미 있는 여행이었고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냈던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의 기나긴 신혼여행 브이로그 영상은 이렇게 마치지만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찾는 작은 행복들, 새로운 도전, 그리고 여행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